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6월 4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9개월 정도 남았죠. 지금 이 시점에 이 여권, 야권에서 1강 체제가 지금 구축이 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물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직 대권 도전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정치 행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지지율이 다시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잠행을 좀 오래 하면서 어떤 피로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재명에 비해서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다시 최근에 이번 한 주 동안, 한 주에 상당히 많은 활동을 했죠. 여러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또 어떤 민생 탐방, 이런 모습도 보였고, 또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다시, 오르고 있다. 그런 분석이 오늘 매일경제신문과 MBN이 같이 한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자, 양자 대결을, 가상 대결을 붙였을 때, 윤석열 대 이재명, 윤석열이 43대 34로 9%포인트나 크게 앞서고 있다. 그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매일경제신문에 실렸습니다. 49%포인트면 상당히 큰 차이죠. 여론조사 가상대결에서 윤석열이 졌다, 처음으로 졌다는 조사가 지지난주에 한번 나왔었는데 다시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자, 이런 분석 기사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면서 정치권 등판을 예고한 가운데서 실시된 지지율 조사에서 고공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아마 여권의 고민이 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여권 내부 차기 대선 구도는 사실상 이재명 독주 체제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이재명의 지지율은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 주자들 사이에서 32.2%나 나왔습니다. 2위가 이낙연인데 13.2%니 2배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추미애 5.1%, 정세균 4.2%.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일경제신문 3면에서는 여권 내부, 야권 내부의 지지율을 조사를 했는데, 여권에서는 이재명, 야권에서는 윤석열, 여야 갈수록 1강 구도가 뚜렷하다. 이 그래픽을 보시면은, 이재명, 윤석열의 키와 다른 대권 주자들의 키, 상당히 차이가 있죠. 자, 이것이 지금 현재 양 진영의 현재 실태입니다. 물론 9개월 사이에 이 9개월이라기보다는 지금 경선이 치러지는 민주당은 9월까지, 국민의힘은 11월까지 대선 후보를 확정을 하죠.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1강 구도가 뚜렷합니다. 자, 범야권, 조금 전에 제가 범여권을 말씀드렸고, 범여권은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정세균, 박용진, 이광재 순입니다. 물론 차이가 큽니다. 1위와 2위가. 자, 범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원희룡, 최재형 감사원장이 올라왔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이 된 것이죠.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 포함이 됐는데, 2.5%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은 37.9, 그 아래 2위가 홍준표 10.3, 거의 4배 정도. 자,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과 이낙연은 2배지만은 여기서는 거의 4배 가까이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이 전면에 등장을 하면서 지지율도 오르고 하니 지금 범여권, 문재인 정권에서 견제가 시작이 됐죠. 치열한 견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나와서 윤석열과 관련한 파일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 대권주자 정세균은 이 처가사건, 윤 총장의 처가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강력히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또 견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천적 조국은 최근에 책을 내서 윤석열을 강하게 비판을 했죠. 그리고 그 책을 냈는데 그치지 않고 계속 SNS를 통해서 이 윤석열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조간딱풀에서 국민일보 일면 톡 기사를 소개를 해드렸죠.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윤석열이 백넘버 2번을 달고
100건 길을 뛸 각오가 돼 있다. 이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 캠프에서 나오는 말이죠. 백넘버 2가 등넘버 2번이 국민의힘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대선에 나가면은 기호 2번이 됩니다. 국민의힘 주자로 나가면은. 그래서 그것을 국민일보가 일면 톱으로 보도를 했는데 조국 씨가 그것을 계속 받아서 어제 오늘 아침에도 또 SNS 활동을 했네요. 윤석열은 검찰총장 때부터 국민의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양복 속에 넘버 2 백넘버 2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캐리커처를 공유를 했습니다. 검찰총장 때부터 모두 다 알던 비밀. 양복 속의 백넘버 2번. 그러니 윤석열이 채 들켰네. 이렇게 하는 이 캐리커처를 공유를 했습니다. 조국 씨가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 나와 있는 것을 공유를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조국도 본격적으로 나서서 윤석열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 조국은 계속 윤석열이 이끌던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자신과 가족에 대해 압도적인 힘으로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를 펼쳐왔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 윤석열도 당하고만 있을 수가 없죠. 윤석열의 반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면 대응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여러 언론에서 이 기사를 보도를 했는데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조국을 털어낸 민주당, 뭐냐면은 조국을 털어냈다는 것이 이 송영길 대표가 조국에 대해서 사과를 했죠.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했는데 어쨌든 본인들은 민주당에서는 털어냈다. 자, 조국을 이제 털어냈다 생각을 하고 윤석열을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윤로남불, 지금 조로남불 이런 이야기가 많았죠. 조국이 하면 로맨서, 남이 하면 불론 이건데 이번에는 윤로남불이라는 말이 민주당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이 하면 로맨서, 남이 하면 불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이 조국과 관련한 수사는 많이 하면서 본인의 처가 수사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윤로남불 이렇게 네이밍을 갖다 붙이는 것이죠. 좀 어떻게 보면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조국 일가와 관련된 그런 엄청난 비리 의혹들 이것과 윤석열 전 총장의 처가 문제는 이 경중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죠. 그래도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윤석열도 상당히 발끈합니다. 사법제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치고 나오고 있죠. 공격이 거세질수록 윤석열의 대응도 반격도 지금 차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조국 사태를 사과한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대선 주자 1위 윤석열을 향한 공격을 시작했다. 송영길부터 지금 박주민 또 전재수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조국 장관에 대해 검찰 권력을 행사한 수준으로 조국에 대해서 그 검찰이 권력을 행사한 그 수준으로 같은 잣대와 같은 기준으로 윤석열 총장 것도 수사를 해야지 정당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윤로남불이 된다. 자, 이렇게 파상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친문을 중심으로 파상 공세를 하고 있는데, 자,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이제부터는 적각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식 변호사, 윤석열의 장모 변호인이죠. 송경식 변호사가 입장문을 내서 아니 재판부 판단이 이뤄지는 동안 지금 재판 중이죠. 그 동안 법정 밖에서 가타부탄 논란을 빚는 것은 사법 재판 제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고 특히 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만이라도 원칙을 지켜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법조인 출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겨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인 윤석열 전 총장 부인 문제도 이야기를 했죠. 회사 협찬금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을 겨냥을 해서 이 1년 3개월간 그 이송윤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이 1년 3개월간 관련자 수십 명을 반복 소환해서 조사를 거듭하고 있다. 부인의 어떤 협찬금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부인. 그러면서 반면에 이 정경심이나 조국에 대한 수사 기간은 3개월에 그쳤다. 3개월에 다 끝났는데 서울중앙지검이 1년 3개월간 수십 명을 반복 조사한다. 오히려
지금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이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 윤석열 처가에 대해서. 자, 그런 또 반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관련한 기사가 여러 갈래로 나오는데, 오늘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윤석열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죠. 언제 6월 등판설, 7월 등판설, 국민의힘에 곧 입당한다, 6월 6일, 현충일에 현충사에 나간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주변 관심 고맙게 여기지만, 어중이 곡해돼서 전파돼 난감하다. 자, 입당설, 이런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반박은 하지 않고 있지만은, 좀 다른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최근에, 아마 장예찬 씨, 시사평론을 하는 장예찬 씨를 공보 역할을 맡긴 것 같은데, 자, 이 상황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언론 앞에 나타나는 게 좋겠죠. 어차피 정치를 시작을 했고 국회의원들 만나고 하면 국회의원들 입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것,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빨리 나와서, 그래야지 빨리 좀 검증도 받고, 지금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파상 공세를 펼치는데 본인이 어떤 대응할 것은 대응을 하고, 그래야지 국민들의 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척근 입당설 같은 이런 와전된 데서는 척근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입당설 같이 와전된 것은 반박은 일단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권의 대대적인 공세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으로 전환을 했다. 자, 이 다음 주쯤에 윤석열 대선 준비팀이 공개가 되는데, 그때 네거티브 대응 차원에서 복수의 공보 담당자를 선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자신과 가족을 겨냥한 여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어서 네거티브 대응팀을 지금 따로 꾸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지금 범야권, 범여권, 정권에서뿐이 아니고 언론에서도 지금 검증이 시작될 겁니다. 물론 우호적인 언론도 있고 비판적인 언론도 있지만은 어쨌든 기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에 대한 검증을 지금부터 펼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자, 그런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이 기사도 있습니다. 과거 윤석열 전 총장을 지원할 뜻을 내비쳤던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은 어제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 윤석열에 대해서 거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다. 확신이 서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민주당 내부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윤석열 전 총장 때리기가 오히려 윤석열의 몸집만 키워주는 것 아니냐. 추미애 트라우마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을 겨냥을 해서 권력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수사 지휘권 발동하고 인사권하고 감찰권 막 발동을 해서 막 때리기를 할 때, 그럴 때마다 윤석열의 몸집은 커졌기 때문에, 자, 이렇게 너무 윤석열을 십자포화로 두들기면은 즉각 맞불을 윤석열 쪽에서 놓는다. 그러면은 오히려 윤석열을 부각시킨다. 자, 그런 우려도 나오지만, 그렇다고 윤석열이 지금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걸 그냥 놔둘 수도 없기 때문에 범여권이 나서서 포위를 해서 십자포화를 터뜨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윤석열 라인이 형성이 됐죠. 일단 만난 국회의원들, 친윤, 이런 말이 벌써 여의도 정가에서 나옵니다. 친윤, 친박, 친이처럼. 지금 만났던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죠. 권성동, 정진석, 윤희숙, 이런 사람들, 또 통화를 했다는 장제원, 유상범,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장예찬 평론가. 자,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친윤이 형성이 되는데, 원래 검찰에서 윤석열 사단 이런 게 있었죠. 그런데 저번에 살해된 권력 수사를 하다가 모두 다 자천이 됐습니다. 일종의 자천이 됐죠. 자천이 됐는데 그렇다면 검찰의 윤석열 라인은 지금 어떻게 될까? 일단 다 자천이 된 상황이고, 이러면 오늘 검찰 간부 인사가 있는데 윤석열 사단은 다 배제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친윤이 나타나는데 검찰에서는 다 배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완전 해체될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윤석열 라인 흔적 지우려는 정부, 한동훈, 박찬호 제주지검장으로 가 있죠. 한동훈 법무연수원에 가 있고, 다시 복귀하겠다.
못할 것 같다. 이 일선 수사 무대로 중앙의 중요한 부서에 복귀 못할 것 같다. 자, 이런 기사입니다. 이러면 오늘 검찰 고위 간부 이사가 있는데 뭐 밀어줄 수도 있지만 정부는 이번 인사의 큰 틀을 윤석열 라인 흔적 지우기로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를 하면서 윤석열 라인 흔적은 이번에 완전히 지워버리자. 이렇게 파악이 됐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부가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한마디로 발라버리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을 안다. 발라버리겠다. 어떤 조폭의 언어 같은 그런 것을 정부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가. 그래서 윤석열 정계 진출이 기정사실화한 데다가 대선 출마설까지 나오는데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검찰 주요 보직에 어떻게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앉히겠나 이런 명분입니다. 이런 명분인데 어쨌든 권력 수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기도 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기사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대구에서 합동연설에 대표 경선 후보들이 합동연설을 했는데 이 가장 첨예하게 갈린 것은 대구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 사면 문제, 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준석 후보는 탄핵은 정당하다. 그런데 그 나경원 후보는 그 탄핵에 대해서는 직접 이야기를 안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해야 된다, 사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조호영 후보도 친이계 출신이죠. 조호영 후보도 이 사면이나 뭐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대구 경북 대표다. 자 이렇게 해서 각자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어제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의 합동연설회를 마쳤습니다. 조간 닥불이었습니다.